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의 인문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자들의 수다, 세상을 바꾸다. 오늘은 카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커피하우스 또는 카페라고 하는데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사회 변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카페는 여자들은 출입하지 못하고요.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은 이 카페에 너무도 가고 싶어서 남장을 하고 찾아갔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카페는 남자들 전용 수다방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였던 파스카 로제하우스가 있었던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스카 로제하우스는 1652년에 세워졌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랑스 최초의 카페 르 프로코프입니다.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데요. 1686년에 세워졌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카페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의 카페 역사를 찾아 올라가면 유럽에서는 최초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카페가 최초로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1475년 카바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스탄불에 세워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 18세기 프랑스 카페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말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이런 영국의 커피하우스와 프랑스 카페와 같은 장소가 감당했던 사회적인 역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론장이다. 하버마스는 이 공론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일정한 사상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무엇보다도 비판적 합리성을 갖추어 근대 민주주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이들은 17세기, 18세기에 어느 정도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들이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와 예술을 논의하면서 점차 정치 시사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게 되고 이 토론을 통해서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여론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는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 18세기의 프랑스의 카페가 합리적인 비판의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7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던 영국의 커피하우스의 모습입니다. 이 커피하우스가 유행하기 전에 영국에서 인기 있는 사교 공간은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모임을 갖다 보니까 지나친 음주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런던은 한참 무역이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술로 인한 부작용이 없이 비즈니스 거래나 사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커피하우스는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커피는 처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악마의 음료라고 하는 그런 비난까지도 들었습니다만은 워낙 이 커피와 커피하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순기능이 컸었기 때문에 이후 영국 런던에서는 카페가 수천 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당대 비즈니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에서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신문사, 우체국, 보험회사가 만들어지고요. 주식거래소 등이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대 자본주의 기구들이 커피하우스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는요. 근대 과학의 산실 노릇도 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인 왕리박해도 이 커피하우스의 연구 모임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초기 회원 중에 바로 아이작 뉴턴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카페 연구 모임의 내용들이 근대 과학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이죠. 혁신적인 정치 사상의 산실 노릇도 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했던 이 커피하우스에서 철학자, 문인, 정치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계몽주의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카페는 영국의 17세기 시민혁명의 물리적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1페니 대학이라고 하는 애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1페니를 써서 학자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곳이 이 커피하우스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기도 했고요. 새로운 사상을 배우고 토론하고 또 그러한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영국의 커피하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커피하우스가 가장 신경이 거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국왕이었겠죠.
찰스 2세가 1675년 12월에 그 다음 해부터 모든 카페를 폐쇄하겠다고 공포합니다. 커피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바람에 정치에 대한 뜬소문이 확대되고 국왕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가 혼란해졌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전국적으로 강한 항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조치는 유야무야 처리되고 맙니다. 이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국의 커피하우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경영을 하면서 차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18세기로 들어서면서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조금 시들해졌고요.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18세기에는 프랑스의 카페가 본격적인 붐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곳이 지금 르 프로코프, 프랑스 최초의 카페이자 지금까지도 영업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이죠. 프랑스어로는 커피가 카페인데요. 그냥 커피 파는 장소의 개념으로 정착해서 영국의 커피하우스가 프랑스에서는 카페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카페 이전에 프랑스의 공론장은 살롱이었지요. 17세기 초 순수한 귀족들의 사교 문화 모임으로 출발했던 프랑스 살롱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거기서도 역시 철학과 사상의 공론장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많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곳을 드나들게 되었고요. 또 일부 뜻있는 마담들이나 권력자들의 보호를 받기도 했죠. 그렇지만 18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카페가 생겨나면서 귀족들의 폐쇄적인 살롱 문화와는 달리 누구라도 찾아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카페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 프랑스 카페에서는요, 많은 사상가들, 특별히 당대의 부르주아 계급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로 바뀌어갑니다. 이들이 모여서 구체제, 즉 앙시암 레짐의 모순들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고요. 여러 새로운 정치 사상들을 흡수하고 전파하면서 그리고 많은 신문들을 또 발행을 해서 그것들을 또 알리게 되죠. 이 카페 르 프로코프에는요, 프랑스 혁명 당시 분위기를 알게 해주는 굉장히 많은 유품들이 이 카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카페 드 프로코프에서 볼테르와 그의 동료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 이미지는 지금도 전시되고 있는 볼테르의 탁자라고 불리는 유품입니다. 아마 볼테르가 여기 와서 책을 읽고 연구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계몽사상을 전파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재정 악화로 고생하던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운동을 개입하면서 재정 적자 문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삼부회로 소집을 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이 당겨지기 시작하는데요. 삼부회는 말 그대로 세 종류의 신분의 대표들이 모였다라는 의미이죠. 성직자 대표, 귀족 대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제3신분의 대표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신분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부르주아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살롱과 카페라는 공론장에서 새로운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한 당시 정치체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계몽된 부르주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이번 3부에는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떠넘기려고 하는 귀족과 성직자들, 왕들의 의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삼부회장을 박차고 나가서 프랑스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프랑스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카페는 이 프랑스 혁명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프랑스 혁명에 주었던 것입니다. 1789년 7월 12일 파리 한 카페 모이 앞에서 젊은 저널리스트 까미유 데물랭이라는 사람이 대중 앞에 선 모습입니다. 그는 화난 파리 시민들에게 카페에서 나와서 혁명의 대열에 합류하라라고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 이틀 후에 바스티유 감옥이 시민들에게 점령이 되어집니다. 본격적인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 18세기 프랑스의 카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버마스의 말 따라서 공론장이었고 그곳에서는 합리적인 비판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공론장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인터넷 공간과 유튜브 공간이 최고의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인터넷 공간과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여론들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감정적인 비판 또는 일방적인 편가르기가 아니라 모두가 자유로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지성이 빨리 형성되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또 우리 사회가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